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58기 변리사로 합격하게 된 차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보호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모비스라는 회사를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시험 공부를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1차 시험 2번, 그리고 이제 2차 2번, 이렇게 해서 기득으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특허법인 리앤목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 2차 점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차 때는, 디자인보호법 외에는 점수가 형편이 없고요. 이제 기득에 넘어와서, 민사소송법, 그리고 특허 디자인보호법 모두 60점을 넘어서 전체 평균 58.11점으로 해서 30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차 때부터 이제 디자인보호법은 합격 점수를 받았어가지고요.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들 선택 과목을 고르실 때 디자인보호법을 고르실 때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전공 과목 선택하기 싫어서. 두 번째, 1차 때 공부한 과목이니까 아무래도 좀 쉬워 보여서. 두 가지 다 정답이고 저는 두 가지 다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기전자 전공이어서 회로 이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차 때 좀 시간이 있었을 때 한번 봤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엄청난 양에 압도되기도 했고 졸업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 자신이 없어서 디자인보호법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회사 특허법인 같은 곳에 입사를 할 때 왜 전공 과목 안 하고 디자인보호법 선택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혹시나 이제 물어보더라도 잘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자리에서 다 많이 가끔 물어보시긴 했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네. 다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단점은 법 과목 4가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좀 있다는 것과 시험 직전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다들 약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60기수 이상부터는 이제 좀 더 우리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에 디자인보호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썰도 좀 있어서 그런 법에 대한 부담은 어차피 이제 변리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신 이상 감수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단점들을 상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 과목보다 초반 허들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전공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법 과목 4개 하지 않고 뭐 법 과목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전공 과목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다수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 일단은 1차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암기를 많이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공 과목에 비해 점수 획득 부분에서 좀 안정적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 친구는 57기 변리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3시로 붙게 되었는데요. 그 3시를 하게 된 이유가 56회, 그러니까 이제 기득 시험 때 3법, 민특상은 다 합격 점수 이상이 나왔는데 회로 이론을 선택했는데 그 이제 거기서 페일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데도 심지어 그 시험장에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쉽게 나왔는데 1번 문제를 완전히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50점을 못 넘어서 그런 불합격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법 과목은 평소 내 실력이랑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장에서 막 엄청난 막 문제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 뭐 못 풀겠다 한 문제를 통째로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큼 점수는 항상 나오던 대로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허법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조문을 보시면 특허법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판례 면에서도
그 특허법에서 조금 어느 정도 울거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 이제 침해 파트 가시면은 비침해 항변, 뭐 무효해 항변, 권리남용 항변 이제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허법에서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거의 그대로 워딩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은근히 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허에서 했던 거네 하고 그냥 바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이 디자인 제도만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시험 직전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루 50분 투자면 충분하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1시간 정도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이 합격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친구는 암기를 좀 빨리빨리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학원 다닐 때 지하철 오가는 30분 동안 책을 보고 다니면서 외웠대요. 그렇게 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한번 이쯤에서 보고 가셔야 되는 게 디자인보호법 합격 이제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좀 잘렸나요? 네. 2020년, 21년 이렇게 합격률을 갖고 왔는데 20년에는 411명이 디자인보호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 282명이 패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68% 정도 되는 수치고요. 21년도 올해는 좀 더 늘어난 445명이 디자인보호법을 선택을 하였고 그 중에 313명이 50점을 넘어서 약 70%에 대해는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디자인보호법이 어느 정도 진짜 공부 시간만 확보하고 좀 성실하게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점수 가져가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암기라는 것이 1차 때 공부한 것을 좀 더 2차에 맞게 2차스럽게 외우고 목차를 외우고 키워드를 외워서 쓸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외운 내용을 배점,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서 어떤 논리로 얼마나 깔끔하게 담아내느냐 이제 그런 싸움인데요. 일단 동차생과 기득 이상인 분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차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월에 1차 시험이 끝나죠. 그러면은 기본 강의 수강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기초 GS 수강하세요. 디자인보호법이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답안지 쓰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 답안지, 2차 답안지가 쓰는 게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GS를 이제 디자인보호법을 통해서 쓰면서 이제 쓰는 연습을 답안지 쓰는 요령을 좀 익혀 나갈 수 있고요. 이제 바로 이렇게 암기를 시작하셔서 다른 디자인보호법 외에 다른 3법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시험 직전 1, 2월에 6월, 7월에 실전 GS 하나랑 뭐 최신 판례 강의 하나 정도만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득 이상인 분들. 이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해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좀 불안해서 그 GS 비시즌이라고 하는 이 겨울 지금 이 시기에 디자인보호법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과목에 치이다 보면은 디자인보호법을 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시기에 이 12월, 1월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요. 휘발성이 강해서. 때문에 굳이 비시즌에 공부하지 마시고 3월, 4월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동차 때 점수가 좀 낮았거나 약간 좀 소홀했던 사람들,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나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요. 쭉 계속 암기해 가시면서 연습만 하세요. 그러다가 동차생들과 마찬가지로 6월, 7월쯤 되면은 실전 GS 1개 정도 들으시고 최신 판례 강의 이제 불안하시니까 인강으로 하나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쓰기 연습 많이 하지 말라. 이제 이 문장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아래에 지금 세 번째 문장에 써 있는 것 같이 민특상 답안지 쓰기 엄청 할 거잖아요. 그 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디자인 보법은 그냥 좀 저절로 가져가는 과목이 돼버립니다. 외운 거를 내가 그 목차만 조금 문제에서 묻는 바에 맞게 변형을 해서 채워 넣으면은 점수 확보가 좀 쉽습니다. 아까 합격 통계도 보셨겠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디자인보호법 선택하시는 분들이 패스를 하신다는 거는 디자인보호법에서 합격 점수인 50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의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디자인법까지 막 GS를 여러 개 구하셔가지고 이거를 막 각 잡고 시간 잡고 쓰고 차라리 그런 거 하실 시간에 민사소송법을 좀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차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일단은 내가 믿고 따르기로 한 강사는 동차 시기에는 바꾸지 마세요. 그때 막 수험서 바꾸고 다른 강사님 거 이제 따라하고 뭐 안 들은 거 내가 모르던 논점 나오고 이러면 진짜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그 한 분을 믿고 가서 그걸 따라하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기득 때 봐야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지 동차생 때는 절대로 강사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득 때 제대로 하겠다고 놀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데 동차 때도 내가 기득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동차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이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동차 끝나고도 거의 일주일 쉬고 바로 공부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확실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차 이제 보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점수를 봐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 공부 방향이 맞구나 틀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 때부터 디자인보호법이 이제 58점 정도가 나와서 합격 점수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 공부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 방법을 기득 때도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점수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다른 과목들은 뭐 책을 바꾼다든지 다른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방향을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GS는 과목당 최소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동차 때 사실 실전 GS 가서 2시간 동안 풀답안을 쓰는 게 생각보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동차 때 시험장에 가서 사실 16페이지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4번 문제는 다 손도 못 댔고요. 한 12페이지 정도 쓰다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무조건 이 기초랑 또 실전이랑 그 1시간, 2시간의 집중력과 그 긴장감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막 진짜 치열하게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부족하고 비록 심지어 책을 베꼈어야 할 수준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가세요. 네, 다음 이제 기득 이상인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시험 직전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내가 그 전에 열심히 하고 뭐 어떤 책을 다 막 교수저 찾아보고 GS 다 풀어보고 했다 하더라도 이 법과목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전 3개월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내공을.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러한 실력과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많이 키워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본인만의 답안지 스타일로 좀 빠져들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는 게 논리 구성이나 목차 구성이 좀 잘못된 점이 없는지 좀 주변 스터디를 구해서 주변 수험생들이나 또는 강사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려서 피드백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공부 방법론 영상을 마치겠고요.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좀 상담을 요청하시려면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